자, 우리는 오늘 전환되는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라는 것을 보면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렇게만 보면 뭔가 느낌이 잘 안 오죠? 그래서 몇 가지 단어를 더 붙여볼 건데 바로 지금, 당장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에너지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바닥에 두 개의 못이 있고 두 개의 못 위에 정확하게 질량이 같은 두 개의 물체를 위에 올려놓고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1번과 2번을 붙여서 두 개 중에 더 깊이 박히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자, 당연히 2번이겠죠. 왜냐하면 높이는 위치 에너지랑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1학기 때 배웠듯이 mgh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두 번째 예시는 차가 두 개가 있고요. 이 차가 속력을 가지고 날아와서 저기 있는 물체를 민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두 개의 차는 정확하게 질량이 같지만 속력이 다릅니다. 위에가 빠른 경우고 아래쪽이 느린 경우인데요. 자, 이 두 가지 경우 중에서 더 멀리 상자를 밀어내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당연히 1번이죠. 왜냐면 1학기 때 배웠다시피 속력의 제곱은 운동 에너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식이 2분의 1 mv 제곱이었다 이야기했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높이는 위치 에너지와 관련이 있고 속력의 제곱은 운동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면 우리가 진짜 오늘 배워볼 걸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자유낙하 실험을 했으니까 그 실험에 대한 이야기부터 할게요. 물체가 위에서부터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높이와 속력을 비교를 해보면 처음에는 높이가 최대고 속력은 0이고 나중에는 높이가 최소고 속력이 최대입니다. 높이는 점점 감소할 거고 속력은 점점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높이는 위치 에너지와 관련이 있고 속력은 운동 에너지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처음과 나중의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처음에는 위치 에너지가 많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운동 에너지가 많아지는 마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에는 공을 위로 던져 보겠습니다. 공을 위로 던졌을 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 처음에는 위치 에너지가 최소값을 가질 거고 운동 에너지는 최대의 값을 가질 겁니다. 하지만 물체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위치 에너지가 최대를 가지게 되고 운동 에너지는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올라갈수록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는 올라갈수록 감소할 겁니다. 이번 경우에도 처음의 에너지와 나중의 에너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마치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나중에는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경우밖에 보진 않았지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가고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로 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얘네를 묶어서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렇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서로 바뀌는 것을 역학적 에너지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가 전환되는 것에 어떤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실험을 했던 거랑 관련이 되는 내용인데요. 그거는 실험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그때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